저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 나갔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떨리는데요. 네, 우리를 제대로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대를 멈추지 않고 거리에 나가 계신 우리 당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만남을 제안하는 새로운 정치 기획을 하겠다고, 환대하는 조직 문화와 구조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정당의 구조 속에서 성장하는 당원들이 많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년간 우리 당을 책임질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선거는 최소 10년간의 우리 당의 정치 노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당원들의 노력만으로 겨우 버티면서 점점 줄어들 것인지,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좌파 정치가 나아가야 할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기획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던 우리의 꿈을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의 변화를 제안하는 후보 기호 1번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들이 저마다의 당의 위기를 진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주목해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2017년 조기 대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보 등록 공고를 했는데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서 후보를 내서 대응하겠다던 그 계획은 시작조차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의 시선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로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장기적인 정치 기획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현안에 대응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치 기획을 생산하고 전망을 세우는 일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관망할 수밖에 없었던 대선이 끝나던 날 우리 당의 대중논쟁을 제안했었던 것도 이제는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전망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원들에게 대중논쟁이나 노동정치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었던 것은 우리 당 안에서는 서로를 배제하는 논쟁의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환대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함께 꾸는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일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민주적인 당 운영인데요. 좀 근데 접근하는 방법 혹은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시대가 좀 어느 정도 변하면서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리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방식, 이것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직적인 관료제 방식의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네트워크 방식의 조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 방식 역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조차 구성원 간의 소통의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조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 방식 혹은 조직 안에서의 대화 방식, 의사타진의 방법, 여기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활동당원과 후원당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구조를 바꿔서 당원의 참여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당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함으로 정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정치 시민으로 우리 당원들이 성장하고 두려움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14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의 지역에서 총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현린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에 몰입했다 라는 평가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우리 당의 선거 계획을 보면 각 시도당에 몇 명 출마하자, 그래서 득표율을 얼마 하자 정도의 선거 계획이 있었고, 분명한 장기적인 정치기획 안에서의 총선 기획이 아니다 보니까 몰입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당으로서 이 선거라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두는 총선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번 정도 출마해보니까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스토리가 필요하고 주력하는 의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을 이런 관점에서 후보들을 발굴하고 우리 당을 대표할 정치인으로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하는 기획으로서의 총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손 내미는 정치 기획으로서의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는 신자유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사람들, 그리고 87년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손 내미는 총선 기획, 후보 발굴, 이런 과정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에 태어났습니다. 두려움 없이 독재와 싸워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교과서에서나 독재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태일 열사 덕분에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공부방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노동법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7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만남의 정치, 그리고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환대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유세 다니면서 뒤풀이 하는데 어느 한 당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노동당의 대표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연결하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습득하고 활동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실력을 쌓은 후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동당의 활동 속에서 지역과 의제 활동을 통해서 정당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제 87년생 신지혜가 우리 노동당의 일반명부 당대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좌파 정치가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신지혜와 함께 변화와 성장의 노동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